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궁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면서요. 이게 반려동물의 모습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산책로에서. 네. 근데 이건 추워도 뭐 네. 산책은 시켜야 되는 거지만 이게 사람들도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해야 되듯이 반려동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너무 예. 심해요. 네. 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인 게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했어요. 네. 근데 반려동물용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반려동물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미세먼지 중에 무거운 것들은 공기 아래로 깔리잖아요. 근데 반려동물들이 키가 작으니까 많이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처럼 호흡기 질환 말고도 뭐 결막염, 각막염 이런 것도 많이 일으키고 또 하나 문제가 이 반려동물은 털이 있잖아요. 네. 털에 이게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핥다가 또 2차적으로 이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산책을 좀 삼가하고 그다음에 혹시 산책을 하더라도 목욕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미세먼지의 심각성 뭐 요즘 아이들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걱정인데 반려동물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자, 1인 가구들이요 요즘 네.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불어서 반려동물의 숫자도 늘어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다들. 1인 가구가 뭐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뭐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반려동물을 말 그대로 키운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또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추세면 곧 반려동물 그 산업계가 굉장한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에 맞아요. 네. 무려 6조 시장으로 네. 큰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2020년에 6조 시장으로 큰다는 얘기가 거의 반려동물 산업에는 무슨 이게 바이블 같은 그런 그 구절이에요. 이게 예. 모든 사람이 이 단어를 쓰거든요. 모든 사람이. 네, 예.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이걸 인용하고 정부에서도 인용하고 특히 이제 반려동물 쪽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전부 다 이걸 이용하고 투자자들도 그거를 믿고 투자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어디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거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인용을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발표되는 통계 수치에 대해서 참 의심을 많이 합니다만 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요. 더더욱 이거 믿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 반려동물 2020년 6조 이거는 거의 공식화된 그런 문구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2013년 4월에 당시에 농협경제연구소라고 있었어요. 농협경제연구소. 네. 여기서 애완동물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2020년까지 한 5조 8천억, 한 6조 정도 시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거든요. 한 줄. 이것 때문에 다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뭐 반려동물 2020년 6조 치면은 수많은 그런 보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규모가 커져 있을까? 뭐 네.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지금 이미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는 걸까? 그리고 정말 2년 후에는 엄청난 시장이 될까? 사실은 어떤가요? 택도 없는 거죠. 네. 왜냐면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2조를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2년 만에 3배 가까이 시장이 커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 농협경제연구소가 사실은 2015년에 없어진 연구소여서 기존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5년 된 오래된 보고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니 연구소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표만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정말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2016년에 강아지 공장, 뭐 정말 난리가 나가지고 동물 생산업이 며칠 전부터 허가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동물보호법 엄청 강화됐죠. 또 반려동물 관련된 영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물림 사고가 또 이슈가 돼가지고 패티켓 이 과태료도 엄청 강화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양적 성장을 좀 막는 쪽으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협경제연구소가 2013년에 발표한 대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네, 일단 그건 틀린 걸로.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믿을 만한 보고서가 발표된 건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까지 6조까지 큰다 이 얘기도 좀 하지 좀 말라고 제가 몇 번 막 얘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네. 정말 고맙게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제예요. 어제 3월 26일 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네. 좀 믿을 만한 연구. 사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를 한 번 더 네. 내준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2027년까지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로 연도별로 이렇게 예상되는 시장 규모를 표시를 네. 했거든요. 네네. 이제 뭐 2017년이 2조 3,322억 원, 2019년에 3조를 돌파하고 2022년에 4조를 돌파하고 2025년에 5조, 2027년에 6조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연구 보고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야죠.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통계 수치에 기대 가지고 이럴 거다라고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짚어드렸지만 그냥 막연히 반려동물 뭐 천만 시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수에 대한 좀 믿을 만한 수치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네. 짚어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국 펫사료협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각각 2,024명 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달 차이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항상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이제 400만 가구고 뭐 1,000만 명이 기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반려견이 한 660만 마리. 근데 고양이가 한 200만 마리에서 230만 마리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요. 514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네. 반려견이 632만, 반려묘가 243만이어가지고요. 이거 이제 세 개를 한 평균을 내보면 그냥 쉽게 반려동물 이제 사육 가구가 600만 가구가 됐다. 그리고 개랑 고양이만 합쳐도 한 900만 마리가 됐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이제 거의 1,50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지긴 커졌고 네. 숫자도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저는 이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네. 첫 번째로요. 제가 처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또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대체해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동물이 생명이잖아요. 네. 이제 1인 가구가 본인이 외로우니까 이제 키우는데 본인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 반려동물은 혼자 내버려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됨으로써 반려동물 사육도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참 애매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렇게 숫자 자체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유기동물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동시에 되거든요. 네, 유기동물 수치는 이제 유실동물과 합쳐서 네. 뭐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집계된 것만 따지는 건데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입증이 됐죠. 작년에도 10만 마리 이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시장은 성장하고 반려동물 숫자는 늘어나는데 이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은 과연 높아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위클리벳 진행자로서 많은 분들이 동물 키우라고 권장할 것 같은데 저 의외로 못 키우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정말 늘 몇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반려동물이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돌보듯이 반려동물도 똑같이 그렇게 정성과 노력이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봤을 때는 섣불리 나 외로우니까 귀여우니까 그냥 한번 키워볼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가 아닐까. 조금 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그냥 거기 가면 좀 돈을 벌 수 있다는데 라는 심리로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은 결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오늘 위클리벳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